가까이 두면 해롭고 멀리하면 평안하다. 이런 사람과는 아예 인연을 끊는 것이 상책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어떤 관계는 유지하는 것보다 끊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익하다는 진실을. 오늘 30초 안에 핵심을 말하겠다. 정약용이 말하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인연 5가지와 그 이유를 들어보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평온해질지 상상해보라. 첫 번째,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과는 즉시 거리를 둬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 매일 찾아와서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모든 게 다 틀렸다. 희망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들어주었지만 점점 자신까지 우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와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병든다. 이제 만나지 말자. 그 뒤로 그의 하루는 훨씬 평온해졌다. 부산에 사는 김순자 씨 71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건강 이야기,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했는데 점점 자신까지 우울해지는 걸 느꼈다.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고 세상이 암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연락을 줄였어요.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해요. 반대로 서울에 사는 박영희 씨 68세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얻었다.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만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난 후 당신의 기분을 체크해보라. 피곤하고 우울해진다면 즉시 거리를 둬야 한다. 두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당신을 계속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어라. 너희 집은 어떠니? 우리 아들은 말이야. 요즘 우리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랑하면서 비교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비교는 평화의 적이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색깔이 있는데 왜 굳이 같은 색으로 칠하려 하는가? 대구에 사는 최민수 씨 73세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만날 때마다 한 친구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다. 나는 말이야, 사업해서 돈 좀 벌었거든. 너희들은 뭐 하며 지내냐?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났어요. 나는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최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는 편안한 사람들과만 만나려고 해요. 비교당하며 스트레스 받을 나이가 아니거든요. 인천에 사는 이영자 씨 69세는 반대의 경험을 했다. 동네 친구들과 만날 때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격려해 주었다. 너도 잘했다. 나도 비슷해.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최고지. 이런 따뜻한 대화들. 친구들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서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관계가 진짜 친구 관계죠. 비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해소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경쟁 의식에 휘말리게 된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평화다. 세 번째,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 항상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리하라. 정약용도 유배 시절 이런 사람을 만났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약용이 힘들 때는 연락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하며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방적인 관계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정약용은 명쾌하게 정리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이다. 울산에 사는 김철수 씨 75세의 경험담이다.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돈을 빌리려 했다. 잠깐만 쓰고 갚을게. 급한 일이 있어서 하며 계속 손을 벌렸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했는데 빌려준 돈은 한 번도 제때 안 갚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일로 돈을 빌리려고 하고 나중에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바쁘다며 피하더라고요. 김 씨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 친구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야 하는데 일방적으로만 받으려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광주에 사는 박혜숙 씨 66세는 좋은 친구들을 두고 있다.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지내요. 내가 아플 때는 친구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친구가 어려울 때는 내가 도와주고 이런 게 진짜 우정이죠. 건강한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큰 부담이 된다. 네 번째,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캐묻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즉시 거리를 둬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경계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면 즉시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떠났다. 남의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단호했다. 창원에 사는 조현숙 씨 72세는 이런 경험이 있다. 동네 친구 중 한 명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들쑤시며 이야기했다. 저 집 며느리가 요즘 시어머니한테 안 좋대. 옆집 할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나가더라 같은 이야기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소식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 이야기도 이곳저곳에 퍼뜨리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조 씨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제는 그런 사람과는 아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만나더라도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하고 말아요. 반면 제주도에 사는 양순옥 씨 70세는 현명한 친구들을 두었다. 우리 친구들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요. 개인적인 일은 묻지도 않고 말하고 싶을 때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편안해요.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흥미진진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없을 때 당신 이야기도 똑같이 한다. 다섯 번째, 과거에만 매달리는 사람. 늘 옛날 이야기만 하고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라. 정약용은 과거는 거울이지 감옥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되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인이 계속 옛날에는 좋았는데 요즘 세상은 다 망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약용은 처음엔 들어주었지만 점점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과거만 그리워하고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과거에 갇혀버린다고 깨달았다. 천안에 사는 이정호 씨 74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군대 동기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20대 시절 이야기만 했다. 그때는 말이야, 우리 젊었을 때는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 같은 말들. 처음에는 추억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니까 지겹더라고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이기만 하고. 이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다. 지금은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과만 어울려요. 훨씬 마음이 밝아져요. 반대로 수원에 사는 김미영 씨 67세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는 과거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도 많이 이야기해요. 새로운 취미도 함께 시작하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게 진짜 즐거운 시간이죠.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성장을 멈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성장이 멈춘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 인연을 끊는 올바른 방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거리를 두는 법이다. 첫째, 점진적으로 연락을 줄여라.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당황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 대신 서서히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전화나 메시지 답장도 천천히 하라. 정약용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서서히 물러나는 것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것보다 예의에 맞다고 했다. 둘째, 바쁘다는 핑계를 적절히 사용하라.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가족 일로 바빠서라는 표현은 거짓말이 아니다.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실제로 몸에 해롭고 정신적 평화도 가족 일의 일부다. 셋째, 다른 관계에 집중하라. 해로운 관계에서 빠져나온 시간을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투자하라.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거나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려라. 전주에 사는 박순덕 씨 69세는 이렇게 했다. 예전에 부정적인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요가 교실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모두 건강하고 긍정적이에요. 넷째,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라. 만약 상대방이 계속 연락한다면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어라. 요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연락을 좀 줄이려고 해요라고 말하라. 다섯째, 죄책감을 버려라.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 에너지 낭비할 여유가 없다.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정약용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없다고 했다. 좋은 인연을 구분하는 방법. 이제 반대로 평생 함께해야 할 좋은 인연을 구분하는 법을 알아보자. 첫째,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진짜 좋은 친구는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된다. 웃음이 많아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긴다. 둘째,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위험하다,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리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응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셋째, 서로의 침묵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 진정한 친구는 말이 없어도 편안하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다. 넷째,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큰 것이 아니어도 마음을 다해 도와준다. 다섯째, 서로의 약점을 비밀로 지켜주는 사람. 당신이 털어놓은 고민이나 약점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기본이다.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 정약용은 75세 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은 짧고 좋은 사람은 많지 않다. 해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라 좋은 사람을 놓치지 마라. 용기 있게 나쁜 인연을 끊고 지혜롭게 좋은 인연을 선택하라.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려 하지 말고 진짜 소중한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어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져라. 그것이 남은 인생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지혜 때문이었다.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끊고 도움이 되는 인연만 소중히 간직했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멸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당신도 이제 선택하라. 해로운 인연에 매달려 남은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결론 5가지 끊어야 할 인연 요약. 1.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 마이너스 만나면 피곤하고 우울해진다. 2.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마이너스 우월감을 위해 남을 깎아내린다. 3.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 마이너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 4.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마이너스 입이 가볍고 신뢰할 수 없다. 5. 과거에만 매달리는 사람 마이너스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포기한다.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은 빨리 정리할수록 좋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진다. 후회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정하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도 정약용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